나의 살던 대신동은. 네, 안녕하세요. 나의 살던 어디는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이글루. 네, 저는 대신동 살았던 벤입니다. 네, 저번 에피소드 제가 살던 반포에 이어서 이제 대신동을 벤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전 대신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저는 네. 일단 두 가지 포인트에서 놀랐는데, 네. 제가 전혀 몰랐던 것과 네. 학교 근처라는 것. 네, 학교 바로 근처였죠. 네. 대신동이 어디냐? 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벤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게 한번 이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뭘요? 혹시 아는 곳이 있나? 있겠죠.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네. 대신동이 어디냐? 네. 저희 학교 에는 사방신 같이 네 가지 자치구역이 있어요. 자치구역이요? 자취구역이요? 자취구역. 오케이. 네, 자취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아, 네. 네, 그 중에 한 곳인데 여기가 일단 여기를 어떻게 갔냐라고 하면은 송도를 떠났잖아요. 그렇죠.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네, 네. 기숙사를 들어오는 갔어요. 그런데 방학 동안 한 2달 살아보니까 거기는 이제 남자 구학사가 있고 신학사가 있었는데 네. 신학사는 경쟁이 치열하고 들어가기 어렵고 비싸고 네. 구학사는 경쟁이 별로 없고 들어가기 쉽고 비교가 싸요. 아. 네, 구학사를 살았어요. 겨울방학 동안에. 하필이면 와, 근데 그게 이제 살면서 깨달았죠. 이게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신학사를 지원을 해봅니다. 오케이. 떨어졌죠. 저는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속으로 약간 쾌재를 불렀죠. 자취다. 대학생에게는 자취라는 단어에 대한 로망이 있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자취라는 말 들으면 뭔가 마음이 들끓고 그치. 뭔가 나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기 시작했던 곳이 대신동이다. 지금 말만 들으면 되게 푸릇하고 네. 되게 활기차고 네. 그러니까 봄 같네요. 그건 그냥 제가 나이가 21살이라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수많은 이제 자취 네네네. 지구들, 자취 구역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북쪽으로는 연희동 맞아. 서쪽도 사실 연희동이긴 한데 서쪽에 있는 동네들은 보통 이제 서문이라고 많이 불렸고 이제 건너면은 그치. 운동장 건너면 우체국 쪽이 있고 맞아. 그쪽이 이제 남문이라고 불렸고 맞아. 그리고 이제 사방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약간 성박동네처럼 이제 신촌 그 거리나 명물거리라고 하죠. 네, 거기는 맞아요. 아니면 이대 쪽에나 맞아. 아니면 이 언덕 위에나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맞아.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간 곳을 모두 버리고 스스로의 길을 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대신동이었습니다. 그런 곳 대신해서 가는 곳이 혹시 대신동인가요? 재미없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 대신동은 그래가지고 동쪽에 있는 거예요. 학교 동쪽에 있는 자치구역이 이제 보통 대신동이랑 대현동이 그쪽에 이렇게 소재를 해 있는데 제가 살던 곳은 대신동. 이제 어디냐면 금화터널이 있고 봉원 고가차도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그 동네가 대신동입니다. 쭉 올라가면 그 봉원사라는 곳이 있고 그런 곳이 대신동이었습니다. 정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현대사 시간에 네. 그 한반도 위에 북간도 남간도 네. 있고 그 안에 그 북간도 남간도 사이에 서간도인가? 네. 왜 북남 사이에 서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 네. 왜 그런 동네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 동쪽에 있는 학교랑 바로 인접해 있어서 이제 우리 학교 사람들도 살지만 그쪽 학교 사람들도 많이 살았던 그런 곳이었고 접경 지역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 특정한 그 사는 원래 학과들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 학교 동문 쪽에 사는 사람들은 국제대 아니면 뭐 의대, 간호대 이쪽 사람들이 그 학과가 이제 오른쪽에 동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 사는 분들이 이제 대신동에 많이 사시고 네. 이대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교가 맞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마 문대, 사범대 이런 쪽들이 서쪽에 학과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살고 하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잠깐 저 기억났어요. 네. 저 벤님 살던 데 갔던 것 같은데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거기가 대신동이었다. 저는 이제 약간 저는 뭐 그런 학과에는 거의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치, 그냥 그치. 거기 살았죠. 그러니까 학과의 요소 때문에 갔던 것은 아니었고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데 뭔가 그게 있었어요. 여기는 뭔가 살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맞아. 그게 어떤 거였죠? 그 살기 좋다는 어떤 요소가? 것이었느냐라고 하면은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따 얘기를 해보고 네네네. 일단 살기 좋다라는 인상이 저한테 좀 있었어요. 이게 뭔가 난 되게 안전해 보이고 깔끔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자치구역들은 너무 자취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취라는 말이 한편으로 로망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뭔가 이상하게 생긴 방, 그쵸, 막 그쵸. 오각형으로 생긴 방, 그리고 약간, 막 1층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바퀴벌레 올라오고 막 꾸불꾸불 골목길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살던 생활과는 되게 다르죠. 가정집이 아닌 것 같더라는 느낌. 그쵸, 하지만 그쵸. 대신동은 되게 가정집 같은 거리가 있었거든요. 거리 자체가 되게 가정집이 있는 곳 같은 거리였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거기에 사는 걸 선호를 했던 게 있었죠. 음. 그래서 거기에 살았다. 아. 문제는 있어요. 그게 이제 금화터널 봉고가차로 그쪽이 그 근처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신촌? 신촌역은 좀 멀고 신촌 기차역은 갈 수가 없는 아. 거죠. 근데 전 지하철파였거든요. 아. 지하철파였는데 거기는 이제 가려면은 버스밖에 탈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면요. 들어오든 나가든. 아. 그러니까 신촌에서 여기로 오려면은 뭐 7024 같은 버스를 타가지고 와야 되는데 7024는 진짜 우리 집 오는 사람들 아니면 아무도 안 타는 그런 버스였어요. 오.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7024를 탄 기억이 없죠. 전 탄 기억이 없어요. 네, 왜냐면 그거는 우리 집 오는 사람들만 타는 거거든요. 우리 집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서간도 가는 버스. 그런 거 쳐다감도 가는 버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그 272, 606 이런 버스들 그러니까 종로 통해 가지고 맞아요, 해화까지 맞아요, 가는 맞아요. 버스들 그런 것들을 타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지하철파인데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라도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진 또 않았다. 그래가지고 걸어가기도 멀고. 그쵸.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버스를 주로 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게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영촌에 있을 때는 버스를 많이 탔었지만 버스를 어느샌가부터 잘 안 버릇하게 되고 지하철을 되게 선호하게 됐어요. 뭔가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할 수도 있고 뭔가 흔들리지도 않고 좀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뭔가 그 지하철이라는 느낌 자체가 어릴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래가지고 서울 온 이후에는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들을 대부분 선호하고 버스는 진짜 거의 안 타려고 했었거든요. 왜 우리 저기 송도랑 신촌을 오가는 교통편도 네. 설마 1호선? 1호선으로 환승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공철 타가지고 네, 홍대 입구에 맞아요, 와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이동하는 맞아요. 그런 루트를 선호했을 정도로 아, 정말요? 네 그럴 정도로 지하철 훨씬 좋아했는데 여기 이사 오면서부터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녀야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순간들이 뭔가 나의 교통 생활에 대한 어떤 의식을 되게 많이 바꿔준 측면이 있다. 한 3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살니까 그런 버스를 사람이 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금 깨달았던 그런 3년이었습니다. 탈만 하다가 아니고 사람이 탈 수가 있구나. 사람이 버스를 주로 타고 다니는 게 되게 자연스럽구나. 서울에서도. 그렇죠. 그랬던 거죠. 이게 왜냐면은 저는 영촌에 있을 때도 대구를 가면은 대구에 가면 비로소 지하철이 있는 뭔가 지하철이 뭔가 문명의 이기 같은 느낌. 그쵸 문명의 상징 이런 느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그 근대화의 상징이 또 철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스는 뭔가 문명화된 생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말이 이상하지만 이게 샌프란시스코 트램도 아니고 웬 버스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버스를 여전히 싫어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탄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또.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걷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주로 걸으셨죠? 그러니까 모든 곳을 걸어갔는데요. 일단은 신촌을 간다라고 해봐요. 신촌역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일단 버스를 타고 나가기보다 신촌역으로 갈 수 있는 걸 더 선호를 했던 거예요. 일단 가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걸어서 신촌역으로 간다. 네. 신촌 약속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저희 동네에 살아도 그냥 버스 타고 나가거나 택시 타고 나가거나 그랬어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걸어서 간다. 걸어가면은 거리가 사실 꽤 되거든요. 한 15분, 20분은 걸려요, 나가면은. 그렇죠. 그래도 걸어간다. 와. 이거는 지독한 버스 혐오.
지독한 버스 혐오 네. 때문에 모든 곳을 걸어가는. 심지어 그런 것도 있죠. 학교까지 가려고 해도 동문회 원래 셔틀이 서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셔틀도 맞아요. 잘 안 타고 맨날 걸어가고 지각할 때만 셔틀 겨우 타고 막 그랬어요. 어. 그 정도로 막 걸어다녔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걸어서 신촌 속으로. 어. 네. 그 뭐죠? 원래 걸어서 세계 속으로죠. 그렇죠. 그런 생활을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되게 걸음을 걷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랑 귀찮아. 다르게 저는 걸음을 그냥 그냥 걸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야생 동물처럼. 야생 동물이라기보다는 뭐 야생의 사람처럼 걸어 다녔다. 심지어 제가 그 이글루님 아시겠지만 운동화를 안 신잖아요. 아 그죠. 구두를 주로 신으시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저 구두밖에 안 신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구두만 신고서 어? 신촌 집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최배달이신가요? 그쵸. 발에 굳은 소리 엄청 배기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발은 깨끗했다.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걸어서 종로 속으로입니다. 설마 거기서 종로까지 걸어가신 거 아니죠? 걸어갔죠. 구두발로. 어?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보통 어? 이제 서대문구에서 종로구 한복판까지 걸어가리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살면서. 시위할 때나 걸어가지 않을까요? 시위할 때도 서대문구까지 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종로구 안에서 시위를 걷지. 해도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서대문구에서 종로구까지 걸어간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날에 친구가 한 약속 시간 40분쯤 전에 우리 그 광화문 교보에서 볼까? 이런 말 한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약간 애매하잖아요. 근데 제가 40분? 그때 시간이 애매하게 뜰 때 그거를 죽여두는 거를 절대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뭔가를 꼭 채워야 하는. 네,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 광화문 교보문고까지를 찍어봤는데 48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했죠. 나는 걸음이 빠르니까 열심히 걸으면 40분이면 가겠지? 그렇죠. 80%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한 38분 만에 갔는데 근데 그 가는 길이 되게 험난해요, 사실. 그게 어떤 길이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근데 이건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촌역으로도 뭐 다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으면 접근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사람들 생각과는 다르게 그쪽이 서울 중심까지 접근성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38분 빠른 걸음 38분이면 갈 정도로 원래는 그거를 이렇게 터널을 타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나중에 배웠어요. 터널을 타서 아까 말했던 금화 터널 그대로 타가지고 걸어가면은 사직단이 나오고 뭐 쭉 해가지고 이제 뭐 경복궁역이 나오고 광화문까지 갈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가는 게 보통의 길인데 약간 언덕길이 있어 귀찮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지도 앱이 터널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저한테 안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 지도 앱은 이제 도보? 인도만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산이죠? 그 안산의 한 그 자락이거든요. 안산 한 자락인데 금화 터널이 산을 뚫은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터널이 뚫은 그 산을 올라가야 돼요. 와. 그 산 올라간 다음에 이대에도 북문이 있거든요. 이대 북문을 통해서 부가현동 쪽을 통해서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지나가지고 서대문역을 통해서 광화문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충정로 넘어서구나. 네. 그런 충정로를 통해 가지는 않아요. 충정로보다 북쪽 길을 지나가요. 더 위로 올라가서. 네네네. 네. 그런 길을 지나가지고 막 걸어서 종로 속으로 같은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막 구두발로 등산하는 게 되게 이상하긴 한데 막 가면 막 진짜 완전 등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게 되게 대신동이 어쩌면 좋은 거다. 나는 걸음을 좋아하니까 오히려 좋아. 걸음을 좋아하면 충분히 가는 거리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목동에 있는데 네. 목동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려면은 1시간 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40분이면은 저한테는 되게 이제 어포더블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한 40분 걷는 거 괜찮다 이런 사람이면은 나쁘지 않을 수도. 교통비 없이 광화문 이런 것들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여기에 논리를 좀 추가하자면 보완하자면 앨범 하나를 듣는다? 네. 그러니까. 는 마음으로 가면 사실 괜찮긴 CD 해요. 한 장 듣는 거랑 같은 길이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40분에서 50분이면 앨범 하나니까. 네.
또 딱 음악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걷기 생활을 했던 곳이었고 그쵸.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또 걷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밴더 워커럼 어떨까요? 밴드 워커 좋네요. 네. 짜니 워커처럼 그러니까. 대신동에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아, 그쵸. 잠이 안 올 때 그래도 이제 뭐 헬스장 갈 때 신는 운동화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화를 신어요. 러닝화를 신고 헬스장에서 구두 신진 않으니까. 그쵸? 아무리 걷기가 좋아도. 러닝화를 신고 잠이 안 오니까 나갑니다. 어디로 가죠? 한강까지 갑니다. 어? 그 루트가 있어요. 거기서? 대신동에서 쭉 내려가서 신촌 오거리까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서강대 쪽으로 쭉 향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그 한강대교 쪽으로 나가는 한강이 나오거든요. 마포대교. 마포대교 쪽인가? 마포대교 쪽이구나. 마포대교 네. 쪽으로 가는 그 길이 나와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쭉 가가지고 양화대교까지 걸어가요. 합정이 나오잖아요. 절도산성지에서 들어와가지고 홍대 타고서 신촌 오거리까지 와서 집까지 가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오면은 한 12시쯤 나가면 한 2시, 3시쯤에 집에 들어오면은 잠이 딱 와요. 그런 걷기 생활을 배웠던 아니, 나의 대신동. 아니? 그러니까 네. 서강대 쪽에서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 네, 지금 서강대 쪽에서 양화를 건넜다는 거는 여의도 반대편이란 말이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강변북로 아래 남단에 산책로가 쭉 있어요. 네. 그걸 쭉 타고서 양화대교 북단까지 온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아무튼 길이가 여의도만 하다? 그러니까 그쵸. 여의도 횡단 그 사이즈 정도죠. 길이가. 와. 그래서 이때 되게 근데 많은 걸 배웠어요. 이때 그 서울 그 북부의 한강 변의 서울 북부의 풍경들을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쵸. 이게 미묘하게 그 공덕 쪽에서 보는 한강이랑 그러니까 밤섬 같은 게 보이는 그쪽이랑 쭉 올라와서 양화대교 쪽에서 보는 한강의 모습이 되게 다르죠. 예, 그런 것들과 되게 그러면 그 서울의 야경은 되게 많이 즐기셨을 것 같아요. 저 그 한강을 통해서 보이는 이 스카이라인의 변화 같은 것들을 뭔가 보면서 뭔가 낭만적이다. 이런 곳이구나.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눈에 익힐 수 있는 아. 그런 그래서 뭐 이때 서울 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구나를 하면서 사람이 걸어 다니면은 뭔가 어떤 지역이 더 작게 느껴져요. 맞아요. 많이 걸어본 곳을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운전 많이 하는 곳들이 이렇게 작게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길이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처럼 뭔가 그래서 이 서울 서북부를 되게 작게 느끼면서 뭔가 나의 동네 같은 의식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그런 대신동이었는데 이런 걷기 생활의 이야기가 이제 아까 말했던 살기 좋은 동네라는 포인트랑 이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걷는 이런 거랑 별개로 일단은 아까 뭐 깨끗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문이라고 불리는 그 연희동 쪽은 그러니까 연희동 건너편은 안 그런데 다시 학교 근처에 있는 그쪽은 사실 엄청 어릴 때는 북문 남문 이런 아니면 연희동 이런 대안들이 있다는 게 의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나한테 있는 건 서문밖에 의식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많은 대학 인접한 자치촌들이 그렇듯이 막 꼬불꼬불하고 막 거미줄같이 되어 있고 막 진짜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벽돌 퍽치기 당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고담시 같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정말 그 동네가 위험하다기보다는 분위기가 내가 잘 몰랐다 보니까 거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험해 보이는 거. 지금은 길을 잘 알아가지고 그냥 막 찾아가거든요. 그때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낯설었던 거지. 근데 대신동은 직관적이에요. 큰 대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에비뉴가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집이 쭉쭉쭉 늘어서 있거든요. 미국식이군요. 그게 그래서 딱 보면 되게 정돈되어 있다. 안전해 보인다는 느낌이 확 들었던 거죠. 자취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약간 풍경이 정돈된 풍경들을 좋아해가지고 애초에 그 대신동 그 길을 딱 봉원사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을 딱 봤을 때 이게 딱 봤을 때 풍경이 너무 좋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이지. 이런 생각을 딱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를 살았던 게 일단 이제 살기 좋은 동네다. 근데 중요하죠. 라는 걸로 다가왔고 지금도 저는 그래서 그 학교 근처에서 누가 자취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대신동 한번 가봐라 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어.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뭐 그 종로까지 걸어서 40분 뭐 언론 홍보 멘트 같은 종로까지 걸어서 40분을 표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어쩌면은 그 이제 20대 초반의 스노브이라면은 되게 스노브 같은 취미를 갖고 사는 20대 초반이라면은 그렇죠. 취미 생활에 돈을 많이 들이지만 돈은 많지 않습니다. 가성비 있게 자신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취향을 그쵸? 뾰족하게 그러려면은 해줄 수 있는. 가성비를 있게 하려면은 사람이 뭔가를 줄여야 돼요. 아, 그렇죠. 밥값을 줄이거나 술값을 줄이거나 교통비를 줄여야 돼요. 그렇죠. 밥값은 저는 이미 줄여 있었어요. 그때 살이 너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밥을 이미 긴축이야. 네 진짜로 이미 긴축되어 있었고 술값은 줄이시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줄일 수 있던 건 교통비였는데 마침 나는 광화문까지 걸어갈 수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술값을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살짝 열받지만. 그게 새내기 스노비죠. 아. 새내기 스노비라면 술값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아, 맞네. 식비는 그리고 이미 줄여져 있고 그렇다면 그쵸. 교통비를 줄여야 된다. 교통비를 줄이면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광화문까지 걸어서 40분. 그게 바로 대신동이다. 와. 그래서 새내기 스노브를 위한 최고의 공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좋은 스노 플레이스가 있나요? 연희동도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즐기기. 연희동에 그렇죠. 그런 그 스노비시한 공간들이 스노비시한 공간들이 많다라는 공간들이 거를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걸 맞아요. 거기가 짜잘짜잘한 문화 행사들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뭐죠? 옛날에 어떤 교육학 박사님이 썼던 글 중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었더라면이라는 글이 있는데 맞아요. 그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연희동을 그때 알았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요.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저는 만족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연희동이 스놉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다라는 이유들이 한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독립영화관으로 유명한 라이카 시네마라는 데가 연희동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문에도 만만치 않은 영화관이 있다. 그런가요? 필름 포럼이라는 독립영화관이 있어요. 네네. 저는 지금 필름 포럼 되게 자주 가거든요. 지금 막 가가지고 어떤 때는 막 가가지고 아침 9시에 간 다음에 저녁 8시까지 막 영화 6편 보고서 집에 오고 막 그래요. 지금은 그쪽 안 살지 않으시나요? 그쵸. 근데도? 네. 근데 그거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가 거기 살 때는 그 존재를 몰랐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나는 너무 어렸다.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 알았었더라면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들이 더 많이 실현됐을 텐데 더 넓게. 그러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메가박스만 있는 줄 알고 메가박스만 엄청 갔지. 메가박스? 메가박스가 그 신촌 기차역 안에 들어있어요. 맞다. 거기까지 걸어서 한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쵸. 맞네. 네, 그래서 참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 알았었더라면. 맞아요.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금 가서 되게 재밌게 즐기시고 있으시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살던 동네면 아무래도 저는 자취하면은 약간 뭔가 노상? 술 먹는 거? 이런 게 더 떠오르거든요. 그런 건 안 하셨나요, 혹시? 편의점 같은 데에서. 혼자 살면 노상을 안 하고 집에서 먹는데요, 일단. 편의점 얘기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맞아, 대신동이 많은 자치촌들이 그렇긴 한데, 수상할 정도로 편의점이 많은 곳이긴 했어요. 그쵸. 그쵸, 모르시잖아요. 왜, 이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만약에 네. 자취하는데, 그래서 뭐. 근데 거기가 또 완전 자치촌은 아니고, 가정집 반, 자취 반 이런 곳이었거든요. 하숙도 했나 보네요, 그러면. 아니요, 가정집이 하숙집이 아니고, 진짜 완전 가정집이요. 완전? 네, 가족이 살아요. 막 내 친구가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이고 막 이런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 막 그 대신동에 저희 그 신학 교수분도 한 분이 얼마 전에 타계하신 분도 거기 사셨었을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가정집이 많은 동네이긴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막 개 짓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도 나오고 하는데 슈퍼마켓이 딱 원래는 그 가정집 있는 동네는 슈퍼마켓들이 많이 있는 게 보통인데 그쵸. 그 동네는 슈퍼마켓은 2개밖에 없었다가 하나는 편의점으로 바뀌었고 편의점이 되게 많았어요. 보면은 그 한 블럭에만 해도 우리 동문 바로 앞에 이제 봉원사 오거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오거리인가 사거리인가 뭐 아무튼 오거리면 5거리는 안 되고 사거리면 4거리가 됩니다. 이거
한 번에 한 번씩 하나에 한 번씩 반복을 하려고요. 다음 에피소드 때는 그런 걸 꼭 넣어야겠네. 꼭 넣어야겠다. 그래서 한 블럭에 그러니까 그 오거리 바로 앞에 있는 저희 집이 있는 그 한 블럭에 GS25가 두 개가 있었는데 둘 다 왜 편의점들도 소형 편의점이 있고 대형 편의점들 있잖아요. 맞아. 대형 GS25가 두 개가 있었어요. 오. 대형 GS25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나 대형인 거죠? 이제 그 술 코너가 한 벽에 있는 정도면 대형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술 코너가 한 벽에 있구나. 그러니까 술 코너가 이제 보통 막 이렇게 끌차 같은 데에 있는 곳들이 있고 그렇죠. 아니면 충분히 여유를 두고 이렇게 캐비닛에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막 맥주도 한 냉장고 한 칸 전체가 맥주인 그런 곳들. 예. 그런 데였는데 대형 GS25가 둘이 있고 아까 말한 슈퍼마켓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막 다양한 걸 많이 팔았어요. 막 이국적인 향신료 같은 것도 팔고 뭐 생닭도 팔고 막 이랬어요. 생닭? 그리고- 슈퍼마켓이니까 팔 수도 있겠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마트 이사라고 하기는 하는데 당시에는 제가 살 때는 위드미였던 이마트 이사가 당시에 있었고 이마트 24 아니고 이마트 이사입니다. 아, 그래? 24가 아니에요? 24시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사예요. 이마트 이사가 공식적인 그 읽는 방법입니다. 이거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뭐 그거랑 뭐 CU 하나 그렇게 있었는데 아. 스타벅스도 앞에 있었어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뭔가 위치면. 그러니까 편의점도 많고 독립극장도 있고 광화문까지 와. 걸어서 40분이고 스타벅스도 있고 최고인데? 그러니까 되게 살기 좋았던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 자취생에게 그 정도면. 네, 게다가 학교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되게 좋았. 편의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맥주가 그쵸. 한 열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두 칸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맥주 취미를 많이 길렀어요. 아, 맥주 되게 좋아하시는 게 그때부터. 그때부터 맥주 취미랑 커피 취미를 길렀어요. 커피 취미도 그때 길렀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앞에 있으니까 커피를 먹어버릇 해가지고 그쵸. 네 스타벅스 저 굿즈 같은 것도 막 모으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아. 하는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와, 그때 되게 많은, 그래서 아까 스노비라는 말씀하신 거네요. 그쵸. 그 뭐 스타벅스 간다고 스노비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거기서 충족됐다. 아, 충족됐다. 네, 그런 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되게 술도 이제 안 끊어요, 우리? 그런 얘기는 이제 2편에서 네, 좋습니다. 잠깐 쉬고 와서. 네. 나의 살던 대신동은 돌아왔습니다. 후반부를 시작할 텐데 네. 이제 배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신동에서 살면서 하시던 일들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실 거예요. 뭐 하다 했었죠? 먹고 마시는 거 예, 얘기를 하시다가 네네, 끝이 났었죠? 그렇죠. 편의점과 이제 스타벅스 얘기가 네. 나왔었죠. 그쵸. 이제 스타벅스 얘기도 그렇고 사실은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의뢰 그렇게 다들 다니는 그런 그쵸. 것들이고 그럼 대신동에 가면은 갈 수 있는 먹고 마시는 특별한 것들은 뭐가 있나 라는 게 이제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쵸. 그러면 일단은 대신동의 그런 상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문어발이 있어요. 문어발? 문어발이라 했지 뭔가 수상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가게들이 두 개가 있는데 전 재벌을 떠오렸는데 아니야 그게 일종의 재벌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하나는 제이모 식당입니다. 네. 제이모 식당에서는요 일단 돼지고기 오겹살 파는 그런 집이에요. 네네네. 그쪽이 뭔가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대신동에서 쭉 내려오는 그 모든 길이 오겹살 집이 되게 많이 있어요. 교수님과 오겹살이라.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많이 교수님이면 오겹살이라는 이유는 약간 뭔가 아저씨들이 많이 드실 것 같으면서 비싼 음식이니까요. 오케이. 그런 오겹살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2 가게는 되게 잘 보이는 그런 가게예요. 간판은 되게 허름한데 늘 이제 중장년층들이 식사를 하고 있으시고 가격도 꽤 되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근데 거기가 단지 오겹살만 파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간판이 되게 허름하거든요. 네. 근데 그 옆에 되게 팬시한
팬시한 어떤 곳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제이 가게라고 했으니까 제이라고 볼게요. 제이 뭐 도시락인가, 뭐 제이 카페인가, 뭐 그런 식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거기서는 도시락을 팔아요. 아, 진짜 약간 재벌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한 골목에 같은 이름으로 있는 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락을 팔고 하나는 오겹살을 팔아. 오겹살을 파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얼마 지나가지고 거기서 반찬 가게를 또 열었나? 그래서 골목 유지시네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나는 여기만 이 가게인 줄 알았는데 야금야금 여러 상가들을 또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가게를 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제이 가게는 그게 너무 티가 나는 정도는 아닌데 대신동 원래 거주민들을 포함해가지고 가장 그 대표적으로 뽑는 이런 문어발 가게에는 H모 가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H모, 그러니까 문어발이라고 하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약간 신기한 거예요, 그게. 사업 확장을 잘한다. 네, 원래는 이제 어떤 양식집이에요. 돈가스? 뭐 돈가스뿐만이 아니고 뭐 파스타도 팔고. 네, 파스타 같은 걸 주력으로 파는 파스타, 피자 이런 거 파는 양식집인데, 네네네. 근데 그런 것 중에서도 이제 막 비스트로 레스토랑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뭐죠,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느낌. 약간 델리 같은 느낌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인데 그냥 저는 거기만 그건 줄 알았거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지하에 한식당이 있었어요. 한식집이 있었는데 거기도 원래 그 위에 집이랑 같은 집이었을 것 같긴 한데 거기도 상호가 H로 바뀝니다. 그래서 H가 갑자기 H 레스토랑 앤 카페였나 원래 이름이 그랬는데 네. H 양식 한식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예 그냥 분야가 바뀌었네요. 네. 그러다가 거기 아래에 핸드드립을 되게 이제 고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그런 곳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거기도 갑자기 H 커피로 바뀝니다, 이름이. 이거 아까 그래서 거기를 쭉 내려가다 보면은 와, 여기는 뭐 H가 지배하는 곳인가? J와 H가 이렇게 J와 H가 상권을 나눠갖고 초한지처럼. 거기가 계속 그 초한지처럼 그런 곳인 거예요. 그게 되게 뭐 먹을만해요. 거기 원래 살던 분들이나 자주 오시는 분들은 거기 너무 H를 주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좀 값이 싼 편이었거든요. 네네. H 너무 뭐 맛 맨날 똑같고 그렇다 이러면서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저는 그냥 자주 갔어요. 요일별 할인 메뉴도 있고 해가지고 비지찌개가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비지찌개가 맛있어서 자주 가다가 그 아래 있는 카페 그 드립해주는 데가 저는 되게 약간 고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를 먹어버리니까 뭔가 약간 야속한 기분이 드는 그런 거 알죠? 그쵸. 그랬었던 게 있었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카페도 망하고서 무슨 뭐 그 뭐더라 뭐 그런 차 썬팅 해주는데 그런 데로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아예 완전히 그냥 네, 산업이 바뀌네요. 그 골목이 약간 상권이 많이 죽었나 봐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비지가 맛있는 곳과 그리고 제이 가게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사실. 진짜요? 오겹살이라는 게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기 전에도 1인분이 한 15,000원, 17,000원 막 하는 그런 음식이란 말이에요. 비싼 음식이었죠, 학생이 먹기에는. 지금도 못 먹어요. 아니 18,000원 주고서 고기를 먹는다는 게 약간 마음에 안 내키는 거예요. 그건 그렇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오겹살 2kg를 사가지고 오븐 구이를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2kg 사는데 26,000원 들었는데 식당에서 18,000원 주고 먹으려니까 뭔가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18,000원이 1인분이죠? 네. 그건 안 먹지. 그러니까 그 가게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지간에서는 오겹살이 그 정도 가격대니까요. 거기도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신기하네요. 그쵸? 골목 하나에서 거기가 심지어 골목도 막 긴 골목에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거기도 한 블럭 안에 H가 막 2개, 3개가 있고 J가 2개, 3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사장님이 형제지간이신가? J랑 H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J 위에 되게 특이한 것도 있어요. 카페인데 파스타도 팔고 커피도 팔고 주얼리를 팔아요. 굿즈로? 아니요. 그냥? 네, 수제 주얼리. 왜요? 몰라요. 그게 컨셉이에요. 그렇게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은 골목이라는 거죠. 대신동 상당히 개성 있는 동네였네요. 그렇죠. 그 개성이 심지어 어디서 드러났었냐면요. 아까 제가 스타벅스 위에 위드미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마트 이사로 바뀐. 근데 이마트 이사로 바뀌면서 신세계 좀 영업 방식이 바뀌었는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위드미일 때는
이마트 이사도 그렇긴 한데 위드미 컨셉 자체가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랑 그 본사의 약간 상생 같은 거를 많이 기치로 내거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아, 그래서 위드민가 보네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지 위드미는 점포별로 개성을 좀 많이 허용을 해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 위드미에는 백반을 줬어요. 네? 거기 6,000원이었나?를 주면은 그날의 국밥이랑 반찬 3종이랑 쌀밥을 이렇게 주는 백반 메뉴가 있었어요. 편의점에서요? 6,000원도 아니고 더 쌌던 것 같은데 한 5,000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아, 나 어지러워. 식권도 팔고. 정말요? 네. 그래서 국밥을 주는 거니까 전날에 막 술에 막 만땅 취해가지고 아침에 막 해롱해롱 하다가 거기 가가지고 국밥 황태해장국이 끝내줬거든요. 황태해장국 맛집 편의점. 거기 황태해장국을 한 그릇 먹으면 진짜 10년 묵은은 아니고 한 10시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진짜요? 너무 신기한데? 그렇죠. 그게 심지어 이제 서로 이산적인 것도 아니고 한 골목도 아니고 그게 한 200m 안에서 다 이루어지던 풍경이었던 거죠. 아니, 편의점에서 백반 주는 건 진짜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그게 신기하고 그 약간 그리워요. 지금은 이마트 이사로 바뀌면서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됐는지 위드미에서 이마트 이사를 바뀌기 좀 그 중간쯤에 이미 없어져 있었어요. 그 백반 시스템이? 메뉴가. 네. 근데 지금도 좀 많이 아쉽고. 근데 그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봉지라면을요. 끓여주나요? 네. 오. 주방에서. 편의점 주방에서?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기계는 나중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편의점 주방에 사람이 없을 때는 기계로 하게 하고 주방에 사람이 있으면은 뭐 500원인가 주면 계란도 넣어줬나 뭐 그렇게 우와. 아이스 끓여서 줬어요. 그럼 먹은 다음에 이렇게 드리면은 이제 설거지 하시고. 그게 되게 약간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약간 제가 저번에 송도 얘기했을 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낭만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사실 송도는 그 정도는 없어. 그런 낭만이 실현된 시스템은 없었고 그냥 낭만만 있었고 네. 여긴 낭만이랑 그 재반 상황이 다 갖춰져 있었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보통 현실에서 잘 안 겪게 되는 그런 풍경들이 보이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지금 떠난 지 꽤 됐는데도 인상이 많이 남아있고 거기 다시 가면 되게 뭔가 다시 있을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고 아. 그런 기대를 품게 하는 동네입니다. 지금 표정이 되게 귀여워지셨습니다. 그렇죠. 저 좋았던 때 생각을 또 하게 되니까. 그랬죠. 또 이제 또 자취생들은 포장마차를 자주 가게 돼요. 사람 많이 살면 주변에 포장마차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사는 곳 주변에는 원래 뭐 순대볶음, 곱창볶음집이 있다가 없었는데 대신동은 떡볶이 포장마차가 화요일인가 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오신다고요? 포장마차는 아니 진짜 포장마차예요. 떡볶이 파는 포장마차. 네. 네. 상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보통 그게 네.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곳에 머물러가지고 상주하는 종류의 포장마차들이 있고 네. 순대같이 분식 같은 것들은 네. 트럭 같은 걸로? 네, 트럭이 순회를 해요. 붕어빵처럼. 붕어빵이 순회를 안 하죠. 붕어빵이 저희 보통 그런가요? 네. 저희 집 붕어빵은 순회하시던데? 근데 순회를 이 떡볶이들은 그러니까 그 인근을 순회하는 게 아니고요. 화요일엔 대신동 오고 수요일에는 국민대 앞으로 가고 목요일에는 안암 가고 그런 식으로 순회를 하세요.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그 찹쌀떡 짝수 마냥 네. 이 요일은 이거 오는 날이라는 게 있는 거죠. 되게 신기하다. 지금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대부고가 바로 집 건너편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 이대부고 앞에 오는 떡볶이, 그러니까 이대부고랑 봉은 고가차도 그 밑에 있는 어떤 섬 같은 지역이 있는데 그 사이쯤에 이렇게 오시는 포장마차가 있어요. 거기가 떡볶이가 진짜 기가 막히고 순대가 진짜 짱이거든요. 내장이 간이 보통 뻑뻑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간도 촉촉하고 허파도 당연히 촉촉하고 그렇죠. 떡볶이도 너무 맛있어요. 쌀떡볶이를 제가 좋아하는데 네. 쌀떡볶이를 딱 파세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화요일을 너무 기다리게 됐죠. 침 삼키는 소리가 생각을 하면 다시 막 침이 고여요. 그만큼 그때 맛있었다. 맥주 취미가 되게 컸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거기 살 때. 그래서 항상 냉장고에는 맥주가 한 8캔 정도가 항상 있었는데 그때 그중에서 한 캔을 떼가지고 먹으면서 떡볶이를 포장해 온 걸 같이 먹는 게 그때 진짜 되게 침 넘어가네요. 침 넘어간다. 그때 아주 그 행복한 쾌락이었다. 행쾌? 행쾌. 그때부터 도파민. 이게 더 뒤잖아.
아, 이미 있던 그 중독이 아. 이어졌다라는 거죠. 맞네.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 말고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뭔가, 뭐 로컬? 제2식당 같은 걸 제외하면은 너무 그냥, 자취생들의 일상 같은 느낌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도 되게 정갈하게 먹을 만한 식당들도 있었어요. 그게, 아까 국제대가 저희 그쪽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국제대 건물에서 쭉 내려오면은 그게 거기를 부르는 이름이 없는데 김대중 기념관 근처 문이 쭉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네네네. 거기를 나오면 이렇게 있는 사거리 같이 작은 골목 사거리가 있는데 저는 그 사거리가 아주 엄청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거기에는 대신동의 강호라고 할 만한 집들이 몰려 있습니다. 초안지가 펼쳐졌지만 예, 여기가 초안지가 펼쳐지는 그 중원이라면은 거기 양산박이 거기 있는. 여기 내려왔을 그 사거리는 이제 한반도 같은 거죠. 아, 신라와 고구려와 가야와 백제가 싸우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샌드위치 가게가 두 개가 있어요. 오케이. 유명한 샌드위치 가게. 하나는 스탠바이 키친이라는 가게고 하나는 로드 샌드위치라는 가게인데 네. 샌드위치 가게지만 두 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렇죠. 로드 샌드위치는 샌드위치도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플러스 반미. 아, 클럽 샌드위치. 네, 클럽 샌드위치랑 반미를 파는 곳이에요. 아,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좀 되게 말이 안 되네요. 아메리칸과 베트남의 한 곳을 공생하고 그리고 있다는 것은 심지어 이름도 반미. 네, 심지어 이름도 반미. 아, 참 재밌네요. 네, 그런 거를 파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프라이가 되게 맛있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해. 샌드위치에. 그래서 계란 먹고 프라이. 있으면 되게, 심지어 거기가 원래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버셨는지 1층으로 올라오셨어. 뭔가 내가 키운 것 같고. 내가 이 사람들 자주 가지는 않았는데. 유명하고, 저 얼마 전에도 거기서 반미를 먹었는데, 아, 진짜요? 제가 반미를 거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아, 진짜 네, 맛있는데. 근데 반미를 거기서 처음 배우니까, 딴 데가- 반미가 이런 거구나. 아, 그렇죠. 하면서, 반미 되게 맛있는 음식이다라는 인식을 처음 그쵸. 만들어준 그런 곳이었고. 고수가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서 맛을 낸다? 그쵸. 약간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중국식 냉면에 음, 땅콩 소스 같은. 그쵸. 어떤 딱 특징을 주는 그런. 그쵸. 돈 많이 버셔서 1층까지 오셨으니까. 예. 아직 한참 건재하게 일하실 것 같고, 이제 그 서울 서부 지역은 뭐 배달도 돼요, 보니까. 아. 그래서 쉽게 맛있게. 근데 물론 이제 반미는 너무 서울 서부에는 강호가 많아가지고. 아, 그런가요? 홍대 쪽에 강호가 있죠. 그쵸. 되게 유명한 강호가 있죠. 뭐 그렇고. 건너편에는 약간 프리미엄 샌드위치를 지향하는 집이 있어요. 샌드위치 하나에 막 10,000원까지 가는 애들이 있어요. 스테이크 샌드위치라는 애가 2016년에도 10,000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13,000원, 14,000원 하겠네요. 가격 근데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오. 가격 많이 오르진 않았고, 정확히 기억 안 나네. 얼마 전에 뭐 청첩장 받으러 갔을 때 한번 갔었는데, 네. 거기가 로드 샌드위치인데, 거기는, 샌드위치라고 하면은, 어릴 때 먹어본 샌드위치들은 다 값싼 것들. 이삭 토스트 느낌. 이삭 토스트, 조금 더 지나면은 뭐 서브웨이, 그리고 그렇죠. 아까 먹었던 반미 이런 것들이잖아요. 거기는 훨씬 비싸지. 막 샌드위치 하나에 막 7,000원, 8,000원. 막 이러는 것들인데, 먹어보면 막 연어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었어. 막 스테이크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어. 되게 납득이 되는 맛이었나 보네요, 그 가격이. 왜? 되게 어려운데, 그 샌드위치가. 스테이크 샌드위치가 10,000원인 게, 그때 21살 때 납득이 되는 그런 맛이었어요. 샌드위치 21살 때 10,000원 내고 먹기 어려운데? 그쵸? 네. 그게 납득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 빵이 치아바타 같은 거 베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약간 고급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거를 확 이해되네요. 그리고 거기 내부도 뭔가 이 로드 샌드위치잖아요. 네. 로드가 아니고 롤드거든요. 영주 샌드위치구나. 네. 안에가 영주였네. 뭔가 막 이제 초상화 같은 것도 막 걸려 있고 안에 막 그렇게 되게 바로 그 느낌. 우아하게 바로크 느낌으로 우아하게 되고 그런 곳이었어요. 2층에 있었는데 지금 1층으로 내려왔어요. 돈을 또 많이 버셨나 봐요. 그 사이에. 근데 1층으로 내려오면서는 약간 또 안에 인테리어가 약간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좀 고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아하고. 되게 샌드위치의 두 강호. 동문에 있는 샌드위치의 두 강호가 있던 그런 사거리였고요. 그 건너편에는 이제 한식의 강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와 가야에 상응하는 곳이 있어요. 네, 둘 다 이제 영남권이지만 결국 누가 한 곳에 먹히나요? 먹히진 않았고요. 먹히진 다행히도. 않았네요. 하나는 이제 좀 크고 하나는 좀 작은. 한 곳이 이제 예소원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예소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거기는 냉면을 파는 곳이에요.
냉면이랑 만두를 파는 곳이었는데 제가 그때 대신동 살 때 한참 더 냉면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가 전국적으로 냉면이 유행하던 때였어요. 육삼냉면 같은 거 안 드시죠? 예. 제대로 된 냉면들을 주로 먹는데 오케이. 평양냉면 스타일은 아니고요. 함흥 스타일인가요? 근데 함흥냉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동치미 맞아요, 냉면 같은 거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둥지냉면?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정확히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기 애매하지만 되게 맛있는 냉면이었어요. 육수를 신경 쓴 티가 나고 면도 되게 얇은 면인데도 너무 막 차지지 않아가지고 얇은 면인데도 먹기가 되게 그 뭔가를 먹을 때 이게 뭔가 값싸게 먹힌다라는 느낌이 드는 음식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뭔가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는다는 느낌이 드는 음식 있잖아요. 거기는 네. 후자 같은 그런 냉면을 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만두 자체도 되게 속이 실해가지고 그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게 그런 이제 무슨 원 같은 이름을 단 식당들을 보면은 무슨 맞아. 나무 테이블에 되게 고상한 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네, 거기도 그런 곳이었어가지고 가기 좋은 곳이었는데 쌈밥이랑 무슨 된장찌개 정식 이런 것도 팔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먹어보고서 이사를 온 게 약간 좀 아쉽고. 걔네 그 친구들은 약간 초코파이, 수박맛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대표 메뉴 같은 거였기도 했어요. 지금 잘못 말했네요. 한식을 잘하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네. 약간 그리워지는 곳이고 그 옆에 이제 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냥 그 동네에 국수집 같은 거 있잖아요. 콩국수 팔고 뭐 쌀국 칼국수 팔고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콩국수가 꽤 맛있어가지고 거기도 자주 거기가 가야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작았어요. 홀도 작고 그 주방 직원도 많지 않았는데 거기도 되게 칼국수가 아니고 뭐죠? 콩국수 먹기 되게 좋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콩국수는 좀 더 파이가 적고 그쵸. 더 큰 건 역시 일반 냉면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신라와 가야. 그쵸. 한편 이제 그 옆에는 아까 말했던 필름 포럼 바로 위에 있는 곳인데 그 미스터 피자에서 운영하는 미스터 피자가 아닌 레스토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진짜요? 네. 식탁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뭐 여기가 땡땡점이라고는 붙어 있긴 한데 다른 지역에 식탁이 있다라는 얘기는 안 들어봤고,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에서 운영하는 약간 비스트로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음식이 되게 괜찮고, 근데 여기는 약간 발해 같은 거죠. 신흥국가. 여기가 되게 간단하게 회식을 하기에도 좋고, 그래요. 가면은 파스타 같은 것도 메뉴가 많이 바뀌고요. 여기에 특선 메뉴들 뭐 가지덮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고 그런데 피자 메뉴는 당연히 맛있고요. 그쵸, 미스터 피자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생긴 게 한 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쯤일 텐데 여기가 되게 생겨난 이후로 지금 영업한 지 꽤 됐어요. 보면은 한 7, 8년 된 거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건재해요. 제가 지금 말한 식당들 있잖아요. 네. 뭐 JH 뭐 그리고 샌드위치 집들 뭐 아까 그 냉면이랑 콩국수집 식탁까지 전부 다 아직 건재해요. 거기는 되게 그 사거리에 있는 식당들은 확실히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탄탄한 거죠. 그쵸. 그 사이에 있던 망한 식당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긴 되게 탄탄했다. 그래서 뭐 이제 대신동에 살게 된다라고 하면은 맨날 뭐 시켜 먹고 그러지 말고 이따금 나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즐기면서 먹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거기 옆에 이제 아키라는 일식집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이자카야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는 맥주가 되게 맛있거든요. 기네스 인증받은 그런 집인데 근데 기네스 한 잔에 15,000원인가 막 그래요. 내 돈으로는 못 먹겠네. 좀 비싸네. 옛날에 무슨 수업 끝나고서 디프리에서 교수님이 거기서 술 사준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네스 2잔이랑 에딩거 3잔 마시고서 나 혼자 5만 원 쓰고서 집에 와서 뻗은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네. 근데 그럴 때 먹는 거죠. 그쵸. 네. 거기도 이제 거기가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뭐 아키2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는 안 가봤는데 언제 가볼 만해요. 또 돈 벌면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진 가게들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라진 가게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있는 것 같잖아요. 뭔가 이게 아직까지 있는 곳들도 기억에 남지만 아직까지 있는 곳들은 내가 거기 있을 때랑 모습이 점점 바뀌어요. 그렇죠.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사라진 곳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있는 모습이 전부 있는 곳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집 건너편에 있었던 카페 디레토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치즈가스랑 돈가스 이런 걸 팔았거든요. 카페인데 이름이 예, 카페인데 돈가스를 팔았어요. 겉과 속이 다르네요. 아니에요. 근데 돈가스가 약간 좀 고상했어요. 아, 경양식 집이었구나. 경양식집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야? 뭔데요? 카페였어요. 그냥 어, 카페 돈가스였어요. 그쵸. 뭐 스타벅스에서도 네. 파스타를 파니까. 그런 느낌으로 돈가스가 아. 있어요. 저는 그 잘 먹었었거든요. 거기 네. 호가든도 팔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 하면은 되게 든든하고 했는데 자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건물이 되게 약간 건축을 신경 써서 한 그런 건물이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1층 상가가 막 오픈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뭔가 프라이빗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아, 뭐 대충 뭔지 알겠다. 이게 이거 봐야지 아는데 아무튼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1층 상가에 세탁소랑 그 돈가스 집이 있었는데 세탁소는 지금까지 있는데 돈가스 집은 전에 가니까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약간 아쉬웠다. 근데 갈 때마다 약간 사람들이 안 계셔가지고 좀 약간 불안불안하긴 했는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없어지고 말았던 것 같아요.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검색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었고 돈가스 맛있었는데 그리고 서울인데도 그 가마솥에 육수 끓이는 냄새 있잖아요. 야, 그게 늘 나는 집이 있었거든요. 고향 설렁탕이라는 집이 있었어요. 아래 내려가면 그 찐득한 냄새가 늘 있어가지고 가서 막 도가니탕 먹고 설렁탕 먹고 막 그랬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국밥에 네.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다. 네, 근데 그 냄새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거기는 심지어 영업시간 아니고 밤중에 계속 끓이고 있어가지고 밤중에 지나가면 그 냄새가 막 나요. 옆에서. 야근이 기본이야. 거기는 저녁에 문 안 열거든요. 아, 거기 8시인가 9시면 문 닫아요. 재료 소진 이런 걸로요? 아니요, 그냥 영업시간 끝나서. 이미 그 KPI를 충족시킬 만큼 그릇을 다 파셨구나.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나갔는데 그쵸. 국밥은 또 소주에 밤늦게 먹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국밥 먹어야지 하면서 먹고 막 그랬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거기도 아까 말한 데처럼 무슨 카선팅 해주는 카센터로 바뀌었어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는 왜 카센터가 많은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 카센터가 돼요.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발길이 줄었으니까 그러다 치고 왜 카센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긴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진 않았어요. 아. 코로나 전에 바뀌었어요. 그럼 원래 잘 안 되나? 그냥 뭐 그 사장님이 뭐 건강이 안 좋아하셨거나 해가지고 그만둔 게 아닐까 싶은 김치 맛있었는데. 그럼 진짜 맛집이네요. 그런데 그쵸? 김치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데랑 그리고 보라네 포차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여기도 그 도시락이랑 같이 낮에는 도시락집 저녁에는 술집이었던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되게 좋았던 게 제가 그때는 한라산이라는 소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오직 한라산파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라산 찾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한라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한 16년, 17년 이때는 한라산이 없는 집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가? 네. 하긴 저는 16년, 17년에 한라산을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라산은 진짜 몇몇 가게들 제가 그래서 저는 한라산을 팔기 때문에 그 가게를 좋아했던 적이 되게 많았는데 보라네 포차는 한라산을 잔뜩 들여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 집 앞이니까 한 2, 3차로 가게 되는데 2, 3차 때부터 한라산을 마시면은 사람의 기억을 잃죠. 1차 때 먹어야지. 네. 그래서 괜찮은데. 어떤 날에 막 이렇게 막 라면을 잔뜩 먹고, 그러니까 일본식 라면을 잔뜩 먹고서 거기서 먹은 다음에 다음날 보니까 막 아닙니다. 네. 충분하게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이해가 가네요. 사라지진 않았어도 이렇게 옮겨가는 가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샌드위치집도 그렇지만 타르트집이 되게 맛있는 데가 있었는데 돈 많이 버셨는지 또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거기는 이전을 해도 멀리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바로 옆으로 이전을 하고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로컬 맛집을 쭉 그냥 가려는. 네, 그러니까 보면 약간 그 동네가 뭔가 식당들의 그 상권이 약간 닫혀 있다라는 느낌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까 이렇게 J나 H가 이렇게 서로 확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있는 가게들이 있고 가게가 없어졌나 했는데 저기 있네 이러고 되게 그래서 동네라는 느낌을 받게 됐던 그러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긴 거기는 이제 가정집이나 자취생들이 있는 상주 인구를 타겟으로 하는 곳이니까 동네 느낌이 많이 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동은 이제 저에게 나의 첫 동네였다. 이런 거죠. 나의 서울 첫 동네였다. 자취하면서도 게다가. 그래서 저는 첫 자취 지역으로는 좋은 곳이었다라고 그쵸.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취의 낭만, 네. 혼자 살기의 낭만이 충족될 수 있을 만한 곳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한 3년 살다가 더 못 살게 됐어요. 그냥 이사를 하게 됐었어요. 이게 뭐 몇 가지 이유는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제가 취미가 많다고 전에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집이 막 있어야 될 게 많아요. 기타도 있어야 되고, 그쵸. 기타 앰프도 있어야 되고, 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뭐 책들도 책도 있어야 있어야 되고, 뭐 내 그 와인 잔들도 있어야 되고, 맥주 잔들도 있어야 되고, 뭐 설거지할 것도 있어야 되고, 막 커피 머신도 있어야 되고, 되게 있을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6평짜리 원룸에 다 안 들어가는 거야. 그게 6평짜리 그걸 6평짜리 원룸에서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자. 진짜 가야지. 네, 이사를 가자라고 했는데, 근데 돈이 없는데 이사를 어떻게 가요라고 하다가 그 이제 서울 사는 사람들은 못하는 이제 그 나라에서 해주는 그 주택공사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당시는 8천만 원까지였고 지금은 1억 2천까지로 상향이 됐는데 그거를 엄마가 어떻게 알려줘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된 거야. 네, 그래가지고 8천만 원 전세금으로 열심히 발품을 팔다가 그 제도가 약간 애매해가지고 몇 번 빵꾸 몇 번 이렇게 실패를 몇 번 한 다음에 겨우겨우 한 10평짜리 집을 발견을 해가지고 영등포구청역 기어서 3분 기어서 3분? 거리인 집으로. 그러면 창문에서 문 열고 나오면 1분이네요. 그쵸. 네, 그런 곳으로 이제 바로 이사를 가게 됐죠. 그게 한 18년도 여름쯤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6평짜리 집에서 꽉 찼던 게 숨통이 좀 트이셨겠네요. 숨통이 트이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사 가던 날에 이제 집주인 아저씨가 되게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거가 사실 그게 사실 할 얘기가 많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닌데. 네, 집주인 되게 좋은 분이라서 가지고 되게 집에 무슨 고장 나면 바로 수리해 주시고 뭐 제가 막 여기 집 이 방 너무 막 결로 생겨서 다른 방으로 옮겨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그 같은 층 다른 방으로 옮겨주시고 막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돈도 많으셔가지고 그 똑같이 생긴 집이 그 위에 하나 더 있어. 4층짜리 한 층에 4개씩 있는 원룸이 하나 더 있어. 본인 거? 그렇죠. 그랬는데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 이사 가던 날에 처음으로 그분이랑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18년이니까 한창 그 이제 대학생들이 시위 많이 나가고 막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 노인분들은 막 태극기 들고 많이 나가고. 맞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필통에 태극기 꽂혀 있는 거야. 가지고. 그냥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건 있어요. 그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정도 많아요. 그렇죠. 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원래 동네라는 거는 그런 분들이 다 섞여 살아가는 그런 곳이 비로소 동네다. 여전히 그래서 나의 첫 동네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말도 안 되는 반찬들을 막 가져왔어요. 홈파티 한다고. 근데 엄마가 갑자기 나와서 비닐장갑 싹 끼고 참기름 깨소금 탁 해서 그 반찬들을 싹 버무려서 갑자기 비빔밥으로 딱한 기가 막힌 정리를 유비빔 씨 같이 비빔분의 비빔박자로 비벼본 스튜디오 BMW 5번째, 6번째 에피소드 나의 살던 대신동은이었습니다. 저는 이글루였고요. 저는 벤입니다. 이 정리를 이렇게 해내다니. 진짜. 너가 많이 가봐야겠는데? You're chilling in the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ut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